안녕하세요. 올해 새해 첫 번째 주말인데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의원 갔다가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깜빡 졸았습니다. 예, 빨래 널고 그러다 보니까 졸아가지고 깜빡 잠들고 이제 깨가지고 잠 좀 깨고 지금 오늘 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아이고 벌써 인터넷 주문의 완성한 메카 순서 제 소개 영상 벌써 14입니다. 14의 두 번째 일정 파이어 제리코. 야, 벌써 14번째입니다. 이게 시작한 게. 제 리뷰, 제 소개를 계속 진행하든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서 메카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 늘어나는 만큼 이야기거리도 많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으면 뭐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너무 죄송했던 얘기지만 정말 그랬던 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야기를 알차게 해볼까 좀 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소개를 여러 차례 했다 보면 처지가 고갈하는 건 순식간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파이어 리커버저도 그게 많이 소개했던 메카라서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고민이 많았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야기가 좀 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끙끙 앓기도 하거든요. 앓고, 알 줄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 추억 같은 거 변함없이 그런 변함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잘난 척을 떨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저랑 싸웠던 양아치 양반들 보면 딱 그러죠. 그 이들이 그래요. 나이값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균이도 보면 실제 얼마나 양아치였는지 딱 느껴질 정도거든요. 무관시고 무식하게 칼만 휘두르고 다니면 된다는 줄 알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원균이는 정면 대결 같은 걸 안 했거든요. 한 번도. 폭격 같은 훈련을 안 했어요. 그냥 매복 훈련 그런 것만 하고 했었지. 반면에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보질 못했던 거겠죠. 그 전주성 전투 때, 그러니까 한산들 대첩 때도 항상 같이 전쟁을 하다 보면 막 밀어붙이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간다는 이야기들을 난중일기나 진비록에서도 참 많이 들었어요. 내 과작 같은 것도 서해리 손원감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만큼 속이 좁았다는 사람이란 거거든요. 반면에 제가 좋아했던 이 만화 나왔던 주인공 메카들의 그랬던 만화가분들이 그런 열정들이 되게 강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봐야겠긴 하겠으나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열심히 신혼을 그려놨다는 거. 그래서 인기도를 얻어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도 않았나. 저에게도 감동이었거든요. 되게 어떤 어려움 속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진짜 인간 승리자를 그려냈던 그런 만화라 생각해요. 확실히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키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껏 여지껏 변함없이 메카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이어데이커가 그 예 중에 하나기도 해요. 비록 이제 만화이지만 뭐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을 이겨내고서 했다는 거 자체가 포기를 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다 끝난다. 그게 있던 거죠. 끝장이다. 아무래도 비록 만화지만 여기 만화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게 그거 같아요. 세상살이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은 다 끝난다. 그런 걸 설명해줬던 그런 만화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교훈을 얻어왔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전쟁사에서 보면 그래요. 저희 형만 해도 그런 걸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그래요. 제가 뭐 임진왜란 관한 이야기들 만화를 보거나 개그프를 보도 항상 그래요. 그만 좀 보라고 지겨워 죽겠다고 외우겠다고 이 저 형이 아직도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이 만화 속 주인공들이 얼마나 왜 열이 있게 사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도리를 한다. 그런 걸 되게 설명해주는 그런 만화들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에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서 언젠가는 잘 써먹겠다. 한번 좀 잘 써먹어보자. 그 욕심에 이렇게 한 번씩 쓰고 그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혼자 이게 움켜쥐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제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최상공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 움켜진 소를 펴보시라. 애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만 있을 거다. 그것처럼 혼자 움켜쥐면 고인물이 된단 말이죠. 그 아쉬움이 저에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답답하고 못 견디겠던 거거든요. 역사를 되게 좋아했던 것도 그거고 만화를 좋아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그 열정의 어떤 모습들. 우리나라 만화는 그런 열정이 많지가 못한데 열정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도 그냥 탄압받고 뭐 핍받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식민지죠. 뭐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아직 독립을 했다고 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말 유럽의 작은 나라들 독립했지만 작은 나라들 영토가 작은 나라들만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런 나라들이 차라리 우리보단 낫지 않나. 그 중에 하나가 크로아티아 생각해요. 크로아티아, 독일, 프랑스 뭐 많죠. 여러 나라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어 제데코마저도 파이어 제데코의 무기가 이제 파이어 소리일 것도 아마 이것들이 사무라이 중에 정말 자기 소신 있게 살았던 알려지지 않은 사무라이들이 있지 않나. 도쿄를 제외해서 뭐 도쿄만 있는 건 아니까요. 도쿄, 센다이, 오사카, 홋카이도 그런 데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히데요시나 오다 노부나가나 그 도쿠가와의 상대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런 사무라이들의 정신들을 많이 담아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걸 느끼다 보니 그래요. 사무라이가 뭐예요? 확실히 무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사 정신들. 히데요시마저도 그러니까 일본 나고야성마저도 실제 치면은 고려의 도방처럼 일본의 도방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독재를 했던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들을 좀 더 많이 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런 걸 담아왔던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 힘드시더라도 제 영상 보고 조금씩 활력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어게인. 新年には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今日はもう本当におやすみなさい。